자, 1번 문제를 보실게요. 접지 저항을 결정하는 세 가지 저항 요소를 쓰시오라고 돼 있어요. 접지 저항.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죠. 자, 이렇게 이제 여기가 대지가 있고요. 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접지 선 또는 뭐 접지 도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해서 자, 여기다 아래쪽에다가 접지 전극이라고 하는 뭐 전극도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봉도 되겠고요. 여러 가지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접지 전극을 자, 이렇게 박은 상태에서 접지 도체를 통해서 전류를 대지로 흘려 보내는 거죠. 접자는 목적이. 그러면은 자, 이 부분에 관련했을 때 자, 요거 영향 받겠고, 그 다음에 접지 도체의 영향을 받겠고요. 자, 또 요 주변에 이제 토양이 있죠. 토양 상태에 따라서도 또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 저항 요소는 요게 관련해서 우리가 답안을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접지 도체 및 접지 전극 자체 저항이다. 접지 도체와 전극 자체의 저항값이 된다. 그 다음에 접지 전극과 토양 사이 접촉 저항이다.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이 접촉 저항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접지 전극 주위에 이 주변의 토양의 저항을 의미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세 가지 저항 요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요거 외에 뭐 접지선의 뭐 굵기라든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다 저항과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메인 사항은 이런 데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답을 작성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제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2번을 풀어볼게요. 어떤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한 등급별 추정 전원 용량에 대한 다음 표를 이용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등급별 추정 전원 용량 제곱미터당 볼트 암페어 부하 밀도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등급에는 뭐 0등급부터 3등급까지, 그다음에 조명 콘센트 500기계, 일반 동력, 냉방 동력, 사무 자동화 동력이 나와 있고요. 자, 문제 2번을 보시게 되면 문제 2번에 1번을 보시게 되면 자, 연면적 10,000제곱미터인 인텔리전트 빌딩 2등급인 사무실 빌딩에 자, 전력 설비 부하의 용량을 상기 등급별 추정 전원 용량을 이용해서 빈칸의 계산 과정과 답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 킬로볼트 암페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주어진 등급별 추정 전원 용량을 보시게 되면 그렇죠? 제곱미터당 볼트 암페어를 줬어요. 제곱미터당 볼트 암페어를 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단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자, 면적을 곱해 주시고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기 위해서는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조명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조명부터 제가 여기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2등급이니까 요 2등급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그 2등급에서 자, 조명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22 곱하기 만이에요, 만. 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면 자, 공세기가 없어지니까 22kV 암페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콘센트가 되겠죠. 콘센트. 자, 이 콘센트도 자, 용량이 자, 제곱미터당 볼트 암페어가 지금 5입니다. 5. 거기에 면적이 10,000제곱이 될 것이고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러면 자, 얼마가 될까요? 여기는 220이 되겠죠? 5kV 암페어가 될 거예요. 50kV 암페어. 자, 그 다음에 5회 기기가 되겠죠? 5회 기기. 자, 5회 기기를 보시게 되면 34 곱하기 10,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러면 340kV 암페어가 될 것이고, 자, 일반 동력이 되겠죠. 자, 일반 동력입니다. 자, 일반 동력을 봤더니 45예요. 45 곱하기 10,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면 450kV 암페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냉방 동력이죠. 자, 냉방 동력을 풀어봤더니 43 곱하기 10,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니까 430kVA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 동력입니다. 사무자동화 동력은 자, 8 곱하기 1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80kVA가 됐어요. 자, 총 합계를 보니까 157이 되겠죠. 곱하기 1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니까 1570kVA가 된다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2번의 1번 문제를.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자, 문제 2번의 2번입니다. 자, 물음 1에서 조명 콘센트 사무 자동화 기기, 조명 콘센트 사무 자동화 기기를 수용률이 0.7이고요. 일반 동력하고 사무 자동화 동력이요. 일반 동력과 사무 자동화 동력에 대한 수용률은 0.5를 줬어요. 자, 냉방 동력은 수용률을 0.8이라고 했습니다. 자, 주 변압계 부등률은 1.2이고, 자, 부등률이 적용됐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의 수용가로서 지금 본다는 얘기죠. 자, 이때 전압 방식을 2단 강압 방식으로 본대요. 그럼 2단 강압 방식이다라고 한 얘기는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자, 전압 자체를 2번 강압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부하를 3개를 봤어요. 이렇게 3개로. 자, 이렇게 3개로 본 거죠. 이렇게 3개로. 자,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본 거다. 그래서 2단 강압 방식으로 채택할 경우 변압기 용량에 따른 변전 설비 용량을 산출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 한 대씩을 지금 본다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압기 용량을 산출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 제가 이 부분을 하나하나씩 없애가면서 좀 볼게요. 조명 콘센트 사무 자동화 기기,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제가 묶어서 1번이라고 할게요. 부하가 1번일 때에는 얼마가 돼요? 변압기 용량이 220 플러스 50 플러스 자, 340이 되겠죠. 거기에 자, 수용률이 얼마예요? 0.7이 될 거라는 얘기지. 맞죠? 수용과 한계에서의 뭘 이용해서? 수용률을 이용해서 지금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 거니까. 자,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427이 나와요. 427kVA가 나오더라. 그러면 427kV가 나왔습니다. 그럼 427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을 표준 용량에 의해서 얼마짜리가 수용이 된다? 500kVA짜리를 수용하면 된다. 그러면 자, 이 1번 변압기는 용량이 얼마짜리? 500kVA짜리를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지워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일반 동력하고 사무자동화 동력이에요. 자, 이걸 제가 이렇게 묶어서 2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2번은 450이 되겠죠. 450 플러스 80이 될 거예요. 80에 수용률이 얼마냐면 자, 0.5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봤더니 이게 얼마나 나왔냐? 265가 나와요. 265kVA. 그럼 265라고 하는 것은 이걸 수용할 수 있는 것은 300kVA짜리가 되겠죠. 그래서 변압기는 300kVA짜리를 선정한다. 그러면 여기 변압기는 얼마예요? 300kVA짜리를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냉방 동력이야. 자, 냉방 동력은 430이 될 거예요. 430 곱하기 자, 0.8이면 되겠죠. 자, 이거 계산기를 눌러보면 344가 나옵니다. 344kVA. 그러면 얼마짜리? 아, 이것도 500kVA짜리를 선정한다. 그러면 이 변압기는 500kVA짜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인 변압기는 500, 300, 500이니까 1300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부등률 1.2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최대 전력을 같이 쓰지는 않더라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때 이 메인 변압기 용량을 구해보면 자, 메인 변압기 용량을 구해보게 되면 자, 이거 다 더해보시면 되겠죠. 427 플러스 265 플러스 344를 부등률 1.2로 나눠줘 보니 863.33kVA가 된다더라.
뭐 고로 얼마짜리 선정한다는 얘기예요. 1000kVA짜리를 선정한다. 그래서 메인 변압기는 1000kVA짜리를 선정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이 지금 요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변압기 용량이 얼마가 필요한데 1300이 필요한데 부등률 1.1 적용해 보니까 굳이 1300이 아니어도 자, 이 변압기 메인 변압기 용량이 1000kVA짜리만 있어도 부하에 전력 공급이 가능하더라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 2번 문제를 풀어봤고 이제 3번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조명 콘센트 사무 자동화 기기에 필요한 변압기 용량, 그 다음에 일반 동력과 사무 자동화 동력에 필요한 변압기 용량, 자, 냉방 용량에 필요한 변압기 용량 우리가 구해봤어요. 그래서 주 변압기 용량도 구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주 변압기에서부터 각 부하에 이른 변전 설비의 단선 개통도를 그리시오. 자, 그려봤습니다. 자, 거기에 자, 여기에 선로를 보호하기 위한 뭐가 있고요? 차단기가 있고, 자, 여기에는 자, 파워 퓨즈가 이렇게 설치가 돼야 되겠죠. 파워 퓨즈가 설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 2번은 우리가 이제 쉽게 풀어봤는데 어떠세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부하율, 부등률, 수용률이라고 하는 팩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수용과 한 개일 때는 수용률이라고 하는 팩터를 가지고 변압기 용량을 구했고, 수용가가 2개 이상이 됐을 때에는 우리가 부등률이라고 하는 팩터를 가지고 변압기 용량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자 적용해서 풀어보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단위에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예요. 단위. 그래서 킬로와트가 주어졌는지 킬로볼트 암페어가 주어졌는지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신다면 2번 같은 문제는 또 쉽게 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이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결선 내 평형 부하에 전압을 측정할 때 전압계의 지시값이 상전압이 150이다. 상전압이 150이다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선간전압이 220으로 나타났다.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부하 측에 인가된 각상의 전압은 평형 전압이고요. 기본파와 제3고접파 전압만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고접파가 포함이 됐는데 여기에 3고접파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얘가 이제 Y결선이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Y결선을 한번 표현을 해보게 되면 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선간에 걸리는, 그쵸? 선간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상에 걸리는 자, 그런 전압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Y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제3고조파가 발생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한데, 이 상에는 이제 제3고조파가 발생이 되고, 그렇죠? 고조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간에는 제3고조파가 없죠. 네,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상전압이 150이라는 얘기는 이제 뭐예요? 바로 기본파를 포함한 그렇죠? 전압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파와 제3고조파 포함된 전압, 상전압이 바로 150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 150은 이제 바로 기본파를 갖다가 우리가 V1이라고 하면 이거의 제곱과 그 다음에 3고접파는 V3가 되겠죠. 자, 요거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게 바로 150V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본파 전압은 이제 요 관계에서 자,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선간 전압은 상전압의 몇 배니까? 루트 3배가 되는데 자, 여기에는 이제 3고접파가 없으니까 그러면 요걸 갖다 다시 쓰게 되면 어떻게? 루트 3의 V1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V1 값을 계산하면 루트 3번에 자, 선간 전압이 되겠죠. 선간은 220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요 부분을 계산하면 그 결과치 답을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결과치가 127.02V가 나오네요. 자, 127.02V 이렇게 나왔어요. 자, 따라서 제3고접파 전압은 저기다 대입을 해야 되겠죠? 자, 150은 루트에다가 기본파. 자, 127.02 제곱 플러스에다가 3고접파의 자, 전압의 제곱의 합으로
이렇게 자 표현이 가능하죠. 자, 요 관계에서 이제 V3를 이제 산출해 주면 자, 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79.79V가 나오네요. 79.79V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로 이제 솔브 기능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 갖다 수식으로 정리해서 자, V3는 루트에 VP의 제곱 마이너스 V1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고 150 집어넣고 여기는 127.01을 집어넣어서 V3 값을 찾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자, 솔브 기능을 쓰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막 풀어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솔브 기능만 충분히 우리가 잘 익혀 놓으셔도 시간 단축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요 계산기 사용법 중에 이 기능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 단축을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 3고접화 전압을 구했더니 79.79V가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의 외역률인데, 자, 외역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기본파 시로값에 대해서 대한 바로 고접화만의 시로값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외역률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기본파가 자, 얼마 나왔으니까 127.02 나왔죠? 127.02V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제3고접파는 이제 79.79 나왔어요. 79.79. 자, 곱하기 100. 자, 요거 한 개를 갖다 계산하시면 외역률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바로 62.82%가 나오네요. 62.8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제 문제상에 특별한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 셋자짜리에서 반올림해서 계산 과정에서 자,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나온 결과치를 다 쓰셔도 되고,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는 이제 이런 전체적인 수치 자체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소점 처리 관계가. 자, 그리고 최종 답은 이제 셋째짜리 반올림해서 둘째짜리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풀이 과정을 갖다 적는 이유는 뭐예요? 자, 채점할 때 이 전체적인 개념을 알고 있느냐,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소수점 관계가 조금 다르더라도 풀이 과정이 맞으면 채점하는 과정에서 그 관계를 다 고려해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다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셨죠? 그래서 3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요. 자, 이 문제는 참고로 우리 이제 일반 필기 회로 인해서 그동안 나왔었던 그런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필기 시험 문제가 이제 실기에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자, 문제 4번을 풀어볼게요. 수전단 전압이 3000V예요. 자, 삼상삼전식 배전솔로의 수전단에 역률이 0.8 되는 520kW의 부하가 접속되어 있어요. 이 부하에 동일 역률의 부하 80kW를 추가하여 600kW까지 증가시키되 부하와 병렬로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여 수전단 전압 및 선로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한대요. 컷페이스를 설치했더니 수전단 전압 및 선로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자 할 때랍니다. 조건이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삼상삼전식이니까 킬로와트고 P는 루트 3배에 자 VI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러면 이때 선로 전류 I는 자 루트 3V의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되겠죠. 이걸 이용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이때 한 선당의 저항과 리액턴스는 1.78과 1.175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했냐면 이 경우에 필요한 전력용 컷페이스터의 용량을 산정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전력용 컷페이스터의 용량 QC는 어떻게 되냐? P의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의 탄젠트 세타 자 2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유효 전력이 돼서 킬로와트가 될 것이고, 자 여기 코사인 세타는요, 아니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1에 대한 사인 세타 1. 자 여기는요
코사인 세타 2에 대한 사인 세타 2가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개선 전 역률, 개선 후 역률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얼마예요? 자, 유효 전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520kW의 부하에 자, 동일 역률의 부하 80kW를 추가했기 때문에 유효 전력은 600kW가 됐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 다음에 0.8이라고 하는 지금 뭐가 됐습니까? 역률이죠. 개선 전 역률은 0.8이에요. 그럼 여기는 무효율은 0.6이 나오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개선 후에 역률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전류는 지금 같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자, 용량을 지금 520kW 부하가 있을 때의 전류와 80kW를 추가했을 때의 전류의 값이 어때요?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루트 3의 V의 코사인 세타 1에 대한 P와 자, P1과 자, 루트 3배의 V의 코사인 세타 2에 대한 P2의 전류가 일정하더라 이거야. 그러면 자, 루트 3 V는 지금 약분이 될 것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코사인 세타 2니까 개선 후 역률 코사인 세타 2는 P1에 대한 P2의 코사인 세타 1으로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520kW가 될 것이고 P2는 600kW가 될 것이며 자, 개선 전 역률은 0.8이 될 거예요. 자, 이때 개선 후 역률 값을 구해봤더니 0.92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0.92. 그러면 여기는 0.92에 대한 1-0.92의 자승의 제곱근으로 구하더라 이거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 얼마가 나오냐? 194.4kV 암페어의 전력용 캐패시터의 용량이 자 존재하면 된다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1번 문제였어요. 1번 문제. 자, 그 다음에 2번. 부하 증가 전에 송전단 전압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부하 증가 전에 송전단 전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거죠. 자, 전압강화는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의 수전단 전압으로 구할 수 있고 또는 벡터적인 합의 이거에서 루트 3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다더라. 또는 부하 전류를 대입해서 풀어보니까 VR분의 P의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로 구할 수 있다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부하 증가 전에 송전단 전압을 구해보랍니다. 자, 그러면 자, 송전단 전압 VS는 전압 강화 E 플러스 VR로 구하면 될 것이고 자, VR 수전단 전압 플러스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요 수식으로서 풀어졌는데 이 수식으로서 우리가 또 풀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킬로와트에 대한 유효 전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VR분의 P의 R 플러스 X의 자, 탄젠트 세타가 되니까 저는 이 풀이는 지금 교재에서 풀어놓은 식이기 때문에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셔 풀어도 되고 저는 이 식으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산기를 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만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수전단 전압은 3000이에요. 플러스 자, 3000이 될 것이고 자, 부하를 증가하기 전에 용량은 520kW가 되겠죠. 그러면 520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고 자, 저항은요 1.78이에요. 1.78 플러스 자, 리액턴스는 1.17입니다. 1.17에 0.8에 대한 0.6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자, 이때 결과치가 얼마가 나오냐라고 봤더니 3460점 자, 63V가 이게 자, 송전단 전압이 되더라 이거예요. 자, 똑같이 부하 증가 후에 송전단 전압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볼게요. 이제 세 번째 송전단 전압은 자, VR 플러스 VR분의 P의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라고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3000V가 될 것이고 자, 여기 3000에 대한 부하 증가 후니까 600kW가 될 거 아니에요. 600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며 저항은 1.78이 될 것이고 자, 리액턴스는 1.17인데 거기에 자, 개선 후
자, 역류값이 0.92였어요. 루트에 1-0.92에 자승을 해보시게 되면, 자, 계산기를 눌러보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 3455.08V가 나오더라. 68V가 되겠죠? 68V가 나오더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우리 교재에서는 이 식으로 풀었지만 이 식으로 풀어도 보시고 요 식도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풀어보셔도 자, 충분히 하시겠죠. 그래서 교재에 풀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요 방법으로 한번 풀어봤어요. 어차피 똑같이 결과값은 똑같이 나올 거니까. 자, 이해되시겠죠? 자, 문제 4번을 풀어봤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다음 조명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광원의 광색이 어느 온도의 흑채의 광색과 같을 때 흑채 온도를 이 광원에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흑채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이제 블랙바디라고 합니다. 블랙바디, 흑채.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색상을 다 빨아들이는, 그러니까 전달해주는 모든 에너지를 갖다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색을 갖다 합쳐버리면 뭐가 나와요? 검은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흑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흑채는 모든 에너지를 다 흡수한다는 얘기죠. 흡수하고, 자, 이거를 갖다 그대로 다 방사하는 이런 이제 물질을 흑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흑채. 그래서 요때 이 광원의 바로 온도를 갖다가 색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온도. 그다음에 참고로 우리 이제 불빛의 색상 갖다 보면 온도가 높은지 낮은지 갖다 볼 수 있는데, 온도가 낮으면 이제 붉은 계열을 떼요. 붉은 계열을 띠고, 그다음에 온도가 조금 높아지면 이제 흰색 계열로 바뀌었다가 아주 더 높아지면 이제 푸른 빛을 갖다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푸른 빛 자체가 굉장히 온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처럼 바로 색상만 보고도 온도가 지금 어느 점에 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게 색온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광 특성이 색의 보임에 미치는 효과를 갖다 말하며 동일한 색을 가진 것이라도 조명하는 빛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특성. 자,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연색성이라고 하는 거죠. 연색성.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이나 이런 거 찍을 때는 이제 그 인물이나 또는 이제 물질의 자, 색감을 그대로 살리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램프가 자, 제논 램프예요. 크세논 등이죠. 크세논. 이런 것처럼 본래 가진 색상을 갖다가 가장 잘 표현하게끔 하는 거. 자, 그게 연색성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연색성. 색온도, 그 다음에 연색성. 이런 이제 조명 관련 용어. 그러니까 조명 관련 용어도 이제 가끔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자,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온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진온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휘도 온도라는 것도 있고요. 자, 그런 용어도 있으니까 우리 이제 풀이에 있는 거, 이제 그거 보시면서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6번 문제 볼게요. 어느 회로의 전압을 전압계로 측정해서 103V를 얻었다. 퍼센트 보정이 마이너스 0.8이다. 퍼센트 보정은 이제 다른 말로 보면 뭐예요? 보정률이죠, 보정률. 자, 회로의 전압을 구하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그러면 측정해서 얻은 값이니까 얘는 측정값이죠, 측정값. 그래서 자, 이니셜로 M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회로의 전압이다. 자, 회로의 전압이다. 이거는 참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값. 네, 트루값이죠. T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정이라는 것은 참값에서 측정값을 자, 뺀 것을 보정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보정률이라는 것은 자, 보정값을 갖다가 측정값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100분율로 이렇게 자, 표현한 거, 요게 보정률입니다. 자, 보정률. 그러면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보면, 자, 퍼센트 보정이 마이너스 0.8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0.8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측정값은 103이고요. 자, 참값은 구하는 걸 몰라요. 103입니다. 곱하기 100이 되겠죠. 자, 요 관계에서 요거를 이제 솔브로 이제 풀어서 정리하게 되면 이제 참값은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자, 답을 갖다 확인해 보면 102.18이 나오네요. 102.18V. 자, 요렇게 산출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런 이제 부분도 우리가 알아두시면 이제 좋겠다라는 얘기죠. 아니면 요거 갖다 이제 수치로 한번 정해 보면 그냥 바로 요 관계에서 자, n분의 t 마이너스 n분의 m이니까 1 되겠죠? 얘는 뭐다? 보정률이다. 보정률이다. 넘어가요. 그러면 n분의 t는 자, 1 플러스 보정률이 되는 거죠. 여기서 얘를 갖다 물어봤으니까 1 플러스 보정률에다가 자, m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제 바로 넣으면 되겠죠? 1 플러스에다가 자, 보정률은 이제 전체 100에 대해서 마이너스 0.8. 그죠? 그 다음에 자, 요런 이제 곱하기 얘가 103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정리가 되네. 그러니까 103보다는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정리해서 풀어도 되는데 굳이 이제 의미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오차가 있죠. 오차라는 것은 이제 뭐분의 오차는 측정값에서 참값을 빼준 게 오차가 되는 거죠. 오차. 그 다음에 오차율이 있어요. 퍼센트 오차라고 하는 거죠. 오차율은 참값분의 측정값 마이너스 참값 곱하기 100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최근에 들어서 이런 패턴이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자, 요게 6번에 관련된 그런 문제 해설이었습니다. 문제 7번이에요. 고압 배전선의 구성과 관련된 환상식, 루프식 배전 간선의 미완성 단선도를 완성하시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환상식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줘서 수용구까지 전기를 보내주는데 자,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연결이 있다는 얘기죠. 환이라고 하는 것은 고리 환이에요. 연결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잠깐 환상식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환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루프 배선의 이점은 자, 선로의 도중에 고장이 발생해요. 또는 고장계소의 분리 조작이 용이하여 그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장이 나더라도 반대 방향으로서 전력을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다. 무정전이 또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분리 조작이 용이하여 그 부분을 빨리 분리시킬 수 있고 전류의 통로에 융통성이 있으므로 전력 손실과 전압 강화가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가지식의 어떤 단점을 보완하는 게 루프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걸 이렇게 루프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부하를 우선은 이렇게 루프로 이렇게 해서 루프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루프로 이렇게 해서 루프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런 루프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차단기와 단로기가 필요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해서 단로기가 있고 여기에 차단기가 존재하겠죠. 여기에 단로기가 있고 차단기가 있고 단로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 보신다면 쉽게 또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그려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 보시면 된다. 이게 루프식 환상식에 대한 우리가 개통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가지식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그려보시고 그다음에 루프식, 그다음에 저압 뱅킹 방식 또는 저압 네트워크 방식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실 만해요. 이런 부분들은요. 그래서 정의도 한번 내려보시고요. 그래서 문제 7번 우리 환상식에 대한 루프식에 대한 배선 간선에 대해서 한번 완성을 시켜봤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다음 문제 8번 보실게요. 4리터의 물을 15도씨에서 90도로 온도를 높이는데 1kW의 전열기로 25분간 가열하였다. 이 전열기의 효율을 갖다 구하시오. 비열은 1이고요. 온도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자, 그러면 이게 뭐였냐면
효율에 관련된 거는 전월에서 860pt 그렇죠? 그 다음에 MCT라는 이런 식이 있죠. 자, 요관계에서 M은 이제 질량을 뜻하는 겁니다. 자, 질량인데 킬로그램이나 이제 물은 리터가 되겠죠? 질량이고요. 그 다음에 C는 비열입니다. 자, C는 비열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또 C가 되는 거. 자, 물일 때는 얘가 1이고요. 얼음 같은 경우는 보통 0.5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물일 때는 1이다. 그 다음에 T는 온도 변화가 되겠죠? 자, T는 온도 변화가 되고요. 자, P는 이제 소비 전력이 되겠네. 소비 전력. 자, 기본 단위는 킬로와트. 그 다음에 T는 시간이에요. 시간이고, 자, 기본 단위는 아우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 줍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줄 거예요. 860에다가, 그 다음에 P가 지금 주어진 게 1kW. 자, 요 놈에다가, 자, 지금 시간은 25분. 25분을 갖다가 시간으로 바꾸면 60으로 나눠야 되겠죠? 자, 이렇게 시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4리터예요. 그러면 요게 4kg이다. 자, 비열 1이고요. 온도 변화가 15에서 90도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온도 차는 이렇게 되겠죠? 90-15. 그 다음에, 효율했다 퍼센트 모았으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은 이제 퍼센트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은 83.72% 이렇게 해서 산출이 되네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전월에 관련된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이제 9번 문제 보실게요. 이제 근래 들어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제 전기 설비 규정에 관한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수용과 설비의 전압강에 대한 내용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돼 있어요. 첫 번째,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용과 설비의 인입구로부터 기기까지의 전압강은 다음 표의 값 이하여야 된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쓰셔야 해서 저압 수전할 때 조명일 때는 이제 3%, 자 기타는 5%가 되고 전압강화가. 그 다음에 고압 이상으로 수전할 때는 얼마가 되느냐? 6%, 그 다음에 기타는 8% 이렇게 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압을 수정할 때 3%, 6%, 8%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 가능한 최종 이론의 전압 강화가 A 유형의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의 배선 설비가 100m를 넘는 부분의 전압 강화는 미터당 0.005% 증가할 수 있다. 100m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증가분은 0.5%를 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기억합니다. 자, 100m를 넘어갈 때는 자, 미터당의 0.005%를 자, 가산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더해 주는 거고요. 자, 최종 최대 맥시멈은 0.5%다.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게 이제 10m를 넘어갔다. 110m다. 그러면 10m에 대해서 곱하기 10m 이런 식으로 전압강을 더 적용을 해 주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항의 조건보다 더 큰 전압강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 전압강화 기준이 됐는데 이거를 갖다 살짝 넘어가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순간적으로 넘어갈 때. 예를 들면은 기동 용량이 큰 거라든가 또는 이제 도립 전류가 흘렀을 때. 자,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고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동 시간 중에 전동계. 첫 번째가 자, 기동 시간 중에 전동계. 자, 기동일 때는 이제 전류가 커지니까 자, 요걸 갖다 이제 줄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립 전류가 자, 큰 기기. 자, 요거는 이제 기준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자,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되는 자, 그런 부분이 되겠죠. 기타가 또 있네요. 그러니까 기동 시간 중에 전동기나 도립 전류가 큰 기타 기기 이런 것들은 허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규정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이 규정에서 써놓은 대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규정대로 써놓은 것이.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 써놓고서 자, 이 부분을 맞았다고 할까요? 이런 거보다는 그냥 똑같이 쓰는 게 제일 마음이 자, 편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자,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문제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파수가 60Hz예요. 특성 임피던스 G0가 600ohm입니다. 그럼 특성 임피던스가 나왔다는 거에 여러분들이 자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특성 임피던스가 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 선로 길이 L인 자 무손실입니다. 장거리 송년 선로에서 자, 수전단의 부하 G0를 접속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전파 속도는 3 곱하기 10의 5승에 자 초당 킬로미터가 되겠죠. 자, 송전선로의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 L이라고 하는 인덕턴스의 값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L은 0.05 플러스 0.4605의 로그 10의 R분의 D 값으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시겠죠? 근데 단위 자체가 여기는 킬로미터당 미리 헬리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문제에서는 킬로미터당 헬리를 지금 구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C는 0.02413의 자, 로그 10의 R분의 D가 되겠죠. 단위는 킬로미터당 마이크로페럿인데 자, 문제에서는 킬로미터당 페럿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로그 10의 R분의 D, 로그 10의 R분의 D를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성 임피던스가 되겠죠. 자, 우리가 흔히 특성 임피던스, 영상 임피던스다라고 하는 것은 4단자 정수를 이용하게 되면 C분의 B의 제곱근이고 자, 다시 B는 임피던스를 의미하고 C는 어드미턴스를 의미하겠죠. 자, 장거리 송전선로에서의 임피던스, 어드미턴스 값을 대입해서 풀어보니까 자, 이게 C분의 L의 제곱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 정전 용량과 L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보니까 얼마나 나오냐? 138의 로그 10의 R분의 D 값이 구해지겠죠. 이게 특성 임피던스예요. 그러면 자, 우리 이 식을 통해서 로그 10의 R분의 D라고 하는 수치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는 얼마냐면 138분의 특성 임피던스가 600이었으니까 600이 된다.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되죠. 0.05 플러스 0.4605에 자 138에 대한 자 600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구하게 되면 킬로미터당 미리 헬리가 될 거예요. 미리 헬리가. 자 거기서 자 이제 뭐 하셔야 돼요? 곱하기 10에 3승을 해주셔야 되겠죠. 또는 여기서 나온 값이 지금 얼마냐면 2.05예요. 2.055. 자 미리 헬리 퍼 킬로미터인데 자 여기서는 자 헬리 퍼 킬로미터를 구하기 때문에 2.0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의 헬리 퍼 킬로미터가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여기 부분에다가 138분의 자 600을 가지고 0.02413으로 나눠줘 보니까 그 수치가 얼마가 나오냐라고 봤더니 5.55 곱하기 자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오네요. 10의 마이너스 3승의 마이크로 페러 퍼 킬로미터예요. 자 근데 페러 퍼 킬로미터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5.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의 자 페러 퍼 킬로미터가 된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0번의 1번 문제는 저희가 자 이렇게 해서 풀어봤고요. 2번 문제예요. 자 전파의 파장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전파 속도 V라고 하는 것은 자 파장과 주파수의 곱으로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이클이 몇 미터 이동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파장이 될 것이고 주파수다라고 하는 것은 자 초당 몇 개의 사이클이 만들어질 것이냐.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전파 속도는 메타파 세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자, 전파 속도가 나와 있고 주파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람다는 파장은 주파수에 대한 전파 속도가 돼요. 그럼 주파수는 60Hz가 될 것이고 전파 속도는 3 곱하기 10에 자 5승이 되겠죠. 킬로미터 퍼 세컨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5 곱하기 10의 3승 미터가 된다. 5 곱하기 10의 3승 미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송전단에서 부하측으로 본 합성 임피던스. 우리가 장거리 송전솔로예요. 장거리 송전솔로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CG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자 CG가 이렇게 존재하겠지. 그럼 장거리 송전솔로에서 보시게 되면 내가 1차 측에서 본 임피던스나 자 2차 측에서 본 임피던스가 어때요? 같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회로 공부하셨을 때 영상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걸 수치로서 한번 좀 봐볼게요. 여기에 1차 측의 임피던스의 값은 4단자 정수 ABC를 이용해 보니까 G01은 A, B, C, D 분의 제곱근의 값이고 자 G02는 A, B, C, D 분의 제곱근의 값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분포정수 회로 그러니까 장거리 송전솔로에서는 자 대칭 회로가 되다 보니까 A와 D의 값이 같을 거 아니에요. A와 D가 같고 A와 D가 같으니 G01과 G02는 어떻다? C분의 B와 제곱근으로 같더라 이거야. 그게 뭐예요? 이게 특성 임피던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1차 측에서 본 임피던스와 자 2차 측에서 본 임피던스, 송전단에서 본 임피던스와 부하 측에서 본 임피던스의 값이 어떻다? 똑같다. 그러면 자 합성 임피던스는 얼마가 되냐? 똑같은 특성 임피던스의 값이 600옴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자 600옴이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풀이 과정이 있어요. 해설을 하시오라고 한다면 방금 저처럼 이렇게 4단자 정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신다면 충분히 접근해서 자 답을 구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를 자, 보겠습니다. 용량 10kV이고요. 철선이 120W, 동선이 200W인 단상면기 두 대를 V결선하여 부하를 걸었을 때 전부하 효율은 약 몇 %인가? 부하 역률은 0.5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전부하시 효율을 갖다 물어봤잖아요. 전부하 효율이다. 그 전부하시 효율은 자, 기본식 어떻게 됩니까? 자, 변압기 출력 플러스 손실인데 손실은 이제 철에 의한 손실과 그 다음에 건설에 의한 손실이 동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출력은 어떤 출력이에요? V결선지 출력입니다. 그럼 V결선지 출력이라는 것은 루트 3에다가 자 P가 되겠죠. 그죠? 루트 3P. 그 다음에 변압기 용량이니까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를 해줘야 얘가 킬로와트가 되잖아. 쉽게 해서. 그 다음에 이것도 킬로와트, 얘도 킬로와트. 그럼 얘도 뭐야? 킬로와트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루트 3Pn 코사인 세타 해주고요. 플러스 철선은 얘가 이제 두 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두 대 거니까 EPI가 되고, 그 다음에 동선도 두 대 거 아닙니까? 동선도. 그럼 얘는 자, EPC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루트 3 PN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하기 10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부분도 우리 이제 전기기기 필기 부분에 계산 문제로 나온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제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숫자는 조금 다를지라도. 그럼 루트 3에다가 얘가 10kV입니다. 그렇죠? 그럼 곱하기 이걸 갖다가 와트로 다 맞춰주든지 아니면 킬로 단위로 맞춰주든지 자 그러면 되는데 그냥 킬로로 맞춰버릴까요? 그럼 루트 3 곱하기 10에다가 역률 해줘야 되겠죠? 곱하기 0.5 자 플러스 2에다가 EPI잖아. 0.1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EPC죠? 그러면 2 곱하기 0.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루트 3에다가 10에다가 0.5 이렇게 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10의 3승, 그 다음에 요거는 자 120, 요거는 자 200, 그 다음에 요거 10 곱하기 10의 3승. 자, 이렇게 하든지 뭐 상관없어요.
요거는 곱하기 100. 자, 이렇게 해서 11번 값을 자, 보면 얼마가 나오냐? 예, 93.12%가 이렇게 나오네요. 93.12%가 나온다. 자,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 그래서 이런 거 나왔을 때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잘 맞춰야 되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실게요. 삼상사선식에서 역률 100%의 부하가 각상과 중성선 간에 연결되어 있다. A상, B상, C상에 흐르는 전류가 자, 15A와 8A와 9A 이제 회로가 나왔네요.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의 절대값은 몇 A인가? 단 각 선전류 간의 위상선은 120도이다. 자, 이렇게 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이제 Y격선이니까 삼상사선식이에요. 자, 중성선이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부하가 또 이렇게 자,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부하가 있겠죠. 부하측이라고 합시다. 그다음 여기서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자, A상 전류, 그 다음에 B상 전류, C상 전류.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온 전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중성로 다 모이겠죠. 그러면 중성되는 요 세 개 전류의 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관계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IB, 그 다음에 IC. 그리고 위상차가 이제 120도가 난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요거를 갖다 이제 벡터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얘가 A상의 전류, 여기가 B상 전류,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것이 C상의 전류. 그렇죠? 자, 그럼 위상에 관련해서 자, 벡터 연달아 쓰면 1이고 여기는 A고 여기는 뭐예요? A 자승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A는 1에다가 120도를 가는 것이고 자, A 자승은 거꾸로 가겠죠? 이렇게 자, 1에다가 마이너스 120도. 자, 이렇게 표현이 되든지 자, 또는 여기서 이렇게 오면은 뭐야? 플러스에 240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가면요. 요거는 1에다가 마이너스 240도.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120과 마이너스 240도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0하고 플러스 240은 같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쓰든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A는 기준이니까 뭐 요거는 10은 기준이니까 요 0도잖아요. 그죠? 10에다가 0도. 자, 근데 0도를 갖다 뭐 쓸 필요가 있느냐? 뭐 안 써도 상관없죠. 자, 요거 플러스에다가 그 다음에 자, B상은 여기 B상이죠. 자, B상이니까 B의 크기는 얼마야? B의 크기는 8이죠. 자, 8에다가 마이너스 120도가 되겠고요. 플러스 C 같은 경우는 크기는 9잖아요. 자, 9에다가 플러스에 120도. 이렇게 하든지 자, 또는 10의 0도에다가 플러스 8에다가 플러스에 240도 자, 플러스 9에다가 마이너스 240도. 자, 이렇게 표현하든지. 그렇죠? 자, 요거하고 자, 요거는 이제 같은 거니까요. 이렇게 하든지. 자, 다양한 그런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자,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자, 표현이 가능합니다. 또는 요거를 갖다가 뭐예요? 마이너스 쓰니까 마이너스 240도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죠, 얘가. 그러니까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 A라는 놈의 크기는 자, A라는 놈의 크기는 이렇게 잡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의 2분의 루트 3. 그렇죠? 그 다음에 A 자승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J의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갖다가 자, 우리가 뭐라고? A 자승으로. 그렇죠? 이 부분을 자, A로 놓고 자,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자, 요거 갖다 이용해서 그냥 이제 계산기를 눌러버리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자, 바로 이제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j의 2분의 루트 3이라는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따로 이제 절대값이니까 절대값으로 가면 얼마 나오냐? 루트 3에서 1.732.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2분의 3 나오네요. 그러니까 2분의 3 플러스 j의 2분의 루트 3에서 이게 루트 3 나오고 1.732. 그러면 루트 3을 답을 쓰든지 아니면 1.73이라고 답을 쓰시든지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양한 걸 다 말씀드리냐면 책마다 조금씩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책마다. 그래서 어떤 게 맞냐면 다 맞는 겁니다.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도로 해서 계산기 눌러서 답을 끄집어내든 아니면 여기다가 8에다가 a 자승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 2분의 3 요거는 자 9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의 2분의 3 자 이렇게 풀어가지고 한 거나 똑같다는 얘기 결론은 아셨죠?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이제 회로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볼게요. 다음 보기는 지중 케이블의 사고점 측정하는 방법, 사고점 고장점 측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절연의 건전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열거하는 것이다. 사고점 측정법과 절연 측정법으로 자,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절연 감시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매거, 자, 절연 저항계잖아요. 절연 저항계니까 절연 상태 측정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탄델타. 자, 요거는 이제 자, 바로 누설 전류를 갖다 측정을 하는 거죠. 유전체 누설 전류 측정을 하는 자, 탄델타법. 그 다음에 부분 방전 측정법. 자, 요거는 이제 케이블의 특정한 부분에서 이제 방전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갖다 확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연 상태가 좋으면은 방전이 안 일어날 테고 절연 상태가 나쁘면은 이제 방전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자, 케이블의 절연 상태를 확인해 보겠다 이런 얘기. 그러면 1번, 2번, 3번이 바로 이제 절연 측정법 또는 절연 감시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1, 2, 3번이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머레이 루프법, 요걸 갖다 다른 말로 휘턴 브리지법이라고 하죠.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는 휘턴 브리지. 그 다음에 캐페이터 브리지. 자, 요거는 이제 정전 용량법입니다. 자, 펄스 레이더. 요 세 가지는 이제 바로 이제 사고점을 측정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된다. 그 4번, 5번, 6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찾을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 번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풀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13번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보졸레이 ABC의 입력에 의해 출력되는 다음 각경의 유접점 회로와 논리를 갖다 그리시오. 모두 A 접점만을 써라. 그 다음에 AND, 자, 우어만 쓴다. 자, 이 입력이고요. 1출력, 이 입력, 1출력.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입력은 두 개고 출력은 하나다. 이런 것만 써라는 얘기고 AND. 요건 5와, 그렇죠? 그래서 입력 2개, 출력 하나, 입력 2개, 출력 하나. 자, 요거만 쓰라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A와 B를 같이 운하거나 C를 운할 때 X1이 출력이 되는 회로다. 유접점 회로. 그러면 A, B를 같이를 한다. A, B를 갖다 같이 한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A하고 B가 AND가 되겠죠? 자, 같이 하거나 또는 C니까. 자, C는 이렇게 병렬로 자,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죠? 합쳐가지고
자, 가면, 자, 요게 유접점 회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논리회로는 A하고 B가 AND잖아요. 그쵸? AND를 가고, 그 다음에 C하고는 이제 OR가 되겠죠? OR. 자, 요렇게. 그래서 입력 두 개, 출력 하나. 자, 요렇게 표현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를 오운하고 B 또는 C를 오운할 때. 그러니까 A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A는 필수적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자, A가 들어갑니다. 자, A는 필수고. 자, B 또는 C니까. 자, B 또는은 오화가 되는 거죠. C. 그래서 자,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제 그리면 완성이 되겠죠. 접속점은 이제 점을 찍어줍니다. 그 저관계 가지고서 해석을 하는 거니까 자, B하고 C가 또는이다. B, C가 또는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A하고는 AND다. 그렇죠? 이렇게 자,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자, 15번 넘어갑니다. 지름이 20cm 구형 외구의 관속 발산도가 자, 2000 레드룩스라고 하죠. 아래렉스라고 한다. 외구의 중심에 있는 균등 정광원의 광도를 갖다 구하시오. 외구의 투과율은 90%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바깥쪽에 이렇게 이제 글러브라는 것이 있는 거죠. 글러브. 자, 글러브가 있고 안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전구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구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자, 빠져나오는 거죠. 자, 빠져나온 게 2000이다. 그러면 균등 정원의 광도를 구하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광속 발산도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니까 자, R은 자, 공식은 어떻게 돼? S분의 F에다가 효율. 자, 파이비, 로우이, 그 다음에 타우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공식이죠. 자, RLX인데 여기서 이 S는 이제 뭐냐면 이제 면적이죠. 면적. 그 다음에 F는 광속이고요. 자, 요거는 효율이에요. 효율인데 여기서는 이제 글러브 효율이라고 합니다. 글러브. 요게 글러브야. 자, 글러브 효율. 자, 1-로에다가 타우 되는데 자, 이 로우가 뭐냐면 반사율이라고 해요. 반사율. 그 다음에 요거는 타우니까 자, 투과율이 되겠습니다. 투과율. 만약에 이제 반사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때 글러브 효율은 뭐랑 같아요? 투과율과 같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로인데 조도 곱하기 반사율이라서 요거는 반사면 기준이다. 반사면 기준. 그 다음에 타우이 투과율하고 조도 곱한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투과면을 기준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9니까 9의 이제 이 겉면적. 그럼 9의 겉면적 갖다 보면은 S는 뭐예요? 4파이 R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9의 광속은 4파이 I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우면 뭐예요? R 자성분의 I로 표현되는 거. 그래서 조도가 R 자성분의 I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어진 거는 자, 광속 발산도하고요. 그 다음에 투과율하고 이제 조도에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다시 쓰면 광속 발산도 R은 투과율에다가 R 자성분의 I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것도 있죠? 자, 지금 이제 지름이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반지름이잖아요. 투과율이 있잖아. 광속 발산도 있죠? 그러니까 광도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2000원 투가 90%. 그 다음에 지름이 20cm니까 반지름은 10cm니까 0.1m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광도 I는 얼마냐 해서 요거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요 관계를 갖다 계산하면 되겠죠. 산수하면 I는 자, 바로
2000 곱하기 0.1 제곱이고 0.5로 나눠주면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광도를 산출해 주면요. 얼마가 나오냐면은 자, 22.2가 나옵니다. 22.2. 자, 광도의 단위는 칸델라가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 쓰면 돼요. 요거 쓰시면 됩니다. 요거 쓰든지. 자, 그렇게 그래야 되겠죠. 물론 요거 써도 되는데 반석이 없으니까 빵 적으면 뭐 똑같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는 뭐다? 조도이다. 자, 조도 단위는 눅스가 됩니다. 자, 이 공식 쓰는 것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광속 발산대에 관련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자, 이 문제도 이제 중요한 그런 문제다라는 거죠. 정리하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예요. 16번 문제 보시게 되면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전기 사용 장소의 사용 전압이 자, 저압인 전로의 전선 상호관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 저항은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다음 표에서 정한값 이상이어야 한다. 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답란에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시게 되면 절연 저항이에요. 절연 저항인데, 자, 이 절연 저항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메가옴이 될 것이고요. 왜? 절연 저항값은 클수록 좋기 때문에. 그래서 자, 절연 저항은 메가옴의 단위를 가지고 있고, 이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계측기의 이름을 우린 메거라고 합니다. 과거에 이제 한국전기설비기술기준령이 바뀌기 전에는 뭐 전압에 따라서 전압이 150V 이하, 300V 이하, 뭐 400V 이하, 400V를 쪼고할 때 저런 저항값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 뭘 가지고 ELV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ELV라고 하는 것은 Extra Low Voltage, 그죠? 자, 특별 저압입니다. 그래서 교류는 50V 이하, 50V 이하. 자, 직류는 자, 120V 이하가 인체에 무해한 자, 특별 저압이 된다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 자, 이제 보시자고요. 내가 지금 전로에 사용하는 사용 전압이 안전을 고려할 것이냐 또는 보호를 고려할 것이냐에 따라서 뭐 SLV나 PLV가 되게 되면 자, DC 시험 전압은 얼마가 되고요. 여기는 250V가 돼야 될 것이고 절연 저항은 0.5 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된다. 하지만 기능을 이제 우리가 고려했어요. FLV나 사용 전압이 500V 이하일 때에는 DC 시험 전압은 500V가 될 것이고 절연 저항은 1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500V를 초과했습니다. 사용 전압이. 그러면 DC 시험 전압은 1000V가 돼야 될 것이고 절연 저항은 1메가옴 이상이 돼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규정을 꼭 암기를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절연 저항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 이렇게 특별 저압이 뭔지도 특별 저압이라고 하는 교류와 DC의 전압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하실 수 있겠죠? 자, 17번. 다음 결선도는 이제 수동 및 자동 하루 중 설정 시간 동안 운전 이렇게 돼 있어요. Y델타 배기팬 모터 결선도 및 조작 회로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자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도면이에요. 도면이고 3상에 380에 220, 자 60Hz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380에 220, 자 겸용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도면상에 보면 MCCB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배선용 차단기입니다. 차단기이고 그 다음에 UOCR이 있네요. UOCR. 네, UOCR은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 네, 또는 이제 전자식 과부하 계전기. 자, UOCR이 있고요. 그 다음에 SC가 있어요, SC. SC가 이제 전력용 콘덴서가 되는 거고요. 전력용 콘덴서. 자, 그 다음에 접촉기가
88M, 88D, 88S.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88M은 메인이고요. 88D는 요거는 뭐야? 델타 운전용이네. 자, 델타 운전용이고 88S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동이죠. 자, Y 기동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원회로는 이제 L1, L2, L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성선 이렇게 해서 자, 왔어요. 그러니까 조작회로 부분은 여기서 썼다는 얘기죠. 쓰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는 이제 삼성의 380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타이머가 자, 24시간에서 여기는 24시간 타이머예요. 자, 타이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간판 제어라든가 그 다음에 전원 컨트롤 할 때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세팅을 딱 해놓으면 그 시간만 이제 불 들어오게끔 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 놈을 갖다 이용해서 얘를 갖다 자동으로 자, 운전 정지를 시켜 보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0부터 자, 24시까지. 그죠? 요 사이에 내가 전원이 인가되는 시간을 갖다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얘가. 자, 그러면 여기서 요 TM, 요것도 이제 타이머인데, 요거는 이제 뭐 할 때? 자, 뭐 할 때 쓰겠어요? 기동식일 때 쓰겠죠. 요거는 기동용 타이머. 자, 기동용 타이머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원을 제어하기 위한 그런 타이머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1, 2번 누락회를 딱 완성하고 그 다음에 3, 4, 5번에 미완성 부분에 접점을 그리고 접점기 표시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거에 접점 명칭을 쓰고 타임 차트까지 그리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 문제가 이제 보면 이제 설정 시간의 범위를 안 주었다는 얘기죠. 설정 시간의 범위를. 그러니까 설정 시간을 갖다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줘야 되는데 자, 그게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이머 설정 시간을 갖다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요 시간을 줘야지 그래야지 얘가 오프가 되면서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있겠죠. 자, 왜냐면 요 접점 때문에 그래 여기 요 부분에 그래서 설정 시간 후에 얘는 떨어지고 얘는 이제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설정 시간을 얼마큼을 줄 것이냐 자,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답을 다뤄보죠. 자, 1, 2번 본의 누락회를 완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그럼 요게 이제 뭐냐면 Y 델타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니까 자, 88S는 요거는 이제 Y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Y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자, 마감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번호 따졌을 때 자, 1, 2, 3, 4, 5, 6인데 자, 이 전동기 모터 코일은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결선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1번, 4번, 2번, 5번, 3번, 6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동기 코일이. 자, 이렇게 해서 선이 6가닥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모터가 6가닥이 이렇게 자,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모터선이 되는 거죠. UVW, XYZ에서 자, 모터선이 이렇게 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인위적으로 이제 번호로 많이 써 있으니까 자, 1, 2, 3, 4, 5, 6 해가지고 이 델타를 갖다 델타 갈 때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델타 갖는 것이 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델타이고 얘도 델타예요.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자, 우리 교재에는 답을 갖다가 요걸로 다 나눴어요. 그렇죠? 답을 이걸 다 나눴어요. 그러면 요거 먼저 할게요. 교재에 있는 거로. 그럼 요 맨 위에가 1번, 2번, 3번이야. 자, 1, 2,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을 갖다가 4번, 5번, 6번 한번 잡아봅니다. 자, 그러면 1, 2, 3, 4, 5, 6이 되는 거니까 자, 1번하고 몇 번하고 연결되어야 되냐? 1번과 5번이 연결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럼 1번하고 5번이니까 요 가운데 게 되겠죠? 이렇게 자, 가운데 거로 접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2번은 6번이에요. 그러니까 2번이 6번이니까 자, 요거랑 요렇게 접속이 되네. 자, 2번, 6번.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은 4번이 되겠죠? 자, 3번은 4번으로 요렇게 결선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요거.
요거. 자, 이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그냥 따가지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자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결선을 해놨어요. 책은. 그러면 요것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요거. 자, 이놈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이놈도. 자, 1번이 몇 번으로? 1번은 6번으로. 1번, 6번. 그 다음에 2번은 5번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은 4번으로. 자, 1번이, 그쵸? 1번이 6번 같고, 다 2번이 4번으로 가야 되겠네. 이거, 다시요. 자, 1번이 6번으로, 이렇게. 자, 2번은 4번으로. 그 다음에 3번은 5번으로. 3번은 5번으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쵸? 1번, 6번, 2번, 4번, 3번, 5번. 자,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하든지. 자, 1번이 5번 가고, 그 다음에 2번이 6번 가고, 3번이 4번으로 가든지. 자, 이렇게 해주란 얘기가 되겠죠? 자, 기본식은 이렇게 자,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래쪽을 갖다 결선하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거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3, 4, 5번 접점교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3, 4, 5번.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접점을 갖다 해야 되는데 자동이잖아, 자동. 자동이니까 여기다가 자, 바로 T1에 관한 자, 그런 부분이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얘들하고 얘들은 이제 서로 인터럭이 걸려야 되겠죠? 인터럭이 걸려야 되니까. 자, 88S. 여기는 88D. 이런 식으로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래 놓고서 동작 설명을 한번 이제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Y로 하려면은 이제 88M하고 그 다음에 88S가 되겠죠. 자, 여기 볼까요? 지금 88M이 있고요. 자, 88D가 있고요. 88S가 있어요. 자, 구분해서. 자, Y이동하고 델타 운전하고 보면. Y이동할 때는 얘가 온이고, 그 다음 얘가 온이어야 되고, 델타 운전이면 얘가 온이고, 얘가 온이 되겠죠. 나머지는 얘가 오프, 이놈이 오프. 자, 이런 식으로 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맞춰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선 이제 맨에서 자, 수동 모드 먼저 가겠습니다. 자, 정지 버튼이고요. 수동에 놓고 자, 여기 온 버튼이 있죠? 온 버튼을 갖다 누르게 되면 이제 88M이 여자가 됩니다. 자, 요게 여자가 되고요, 먼저. 그 다음에 자기 유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타이머 TM이 여자가 됩니다. 타이머 TM이 여자. 근데 여기가 비접점이니까 자, 쭉 내려가서 88S가 여자. 그러면 요놈과 요거 갖다가 자, Y 기동을 이제 들어갑니다. 자, Y 기동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88M이 여자가 됐으니까 그럼 얘가 딸까닥 붙으면서 이제 이제 빨간 램프가 자, 들어오고요. 초록색 램프는 이제 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타이머 설정 시간 후에 어떻게 되냐면 요게 끊어지고 얘가 붙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앞쪽에서 이렇게 인트로 걸렸던 접점이 다시 자, 붙으면서 88D가 여자 돼서 자, 운전 들어가고요. 88S는 이제 소자 됩니다. 그래서 88M과 88D로 이제 뭐가 되는 델타 운전 들어가는 자,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 놈을 갖다 이제 수동 모드로 갖다 자동 모드로 넣는 거죠. 자동 모드. 자동 모드로 넣으면 요 시간을 갖다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만 9시부터 12시까지만 자, 전원을 인가한다. 그러면 요 타이머가 언제 9시부터 전원이 켜져요. 전원이 딱 켜지면 얘가 딸까닥 접점이 붙는 겁니다. 자, 접점이 붙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88M이 여자, 타이머 여자, 그 다음에 88S 여자에서 Y 기동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타이머 설정 시간, TM 시간 후에 88D가 여자되고 88S가 소자되면서 델타 운전 들어가죠. 자, 이렇게 쭉 들어가다가 몇 시? 12시가 지나면 얘가 전원이 차단되니까 떨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설정한 시간 동안만 운전했다가 꺼져버리는 자, 그런 특성을 잡아놓은 자, 그런 놈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UOCR이 작동되면은 이 전원을 갖다 끊어야 되겠죠. 자, 트립이 되면 UOCR이 작동되면 과거에서 자, 트립이면 요거를 자, 끊어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전원을 끊어버리는 자, 그런 역할이 되겠죠.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UOCR 작동되면은 옐로우 펄트에서 네, 바로 옐로우 황색 등이 들어오게 된다. 자, 그러면 자, 됐고요. 자, 3번. 타이머 접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한시 동작. 순시복. 자, 무슨 접점? A 접점으로 이렇게 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 차트를 또 완성하시오 해서 자, 온, 오프 이렇게 해서 오프를 갖다 여기서 끊어줬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끊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버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동작이 다 멈추게 있죠. 자, 88M이 동작하려면 온 스위치를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온 스위치를 갖다 누르고, 자, 누르고, 그 다음에 쭉 갑니다. 쭉 가서 정지 버튼 누르기 전까지. 그렇죠? 예, 수동 모드니까 요거는.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88S는 어떻게 되느냐? 전원 인가부터 타이머가 여기서 차단돼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타이머 설정 시간 안 줬어요. 자, 그래서 TM의 설정 시간이 여기에 자, 있는 거죠. 설정 시간 후에 여기. 그러니까 몇 초. 자, 몇 초 후에 이게 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니까 보다 잡아야 되겠네요. 자, 설정 시간. 자, TM이죠. 그러면 88D는 자, S는 이제 설정 시간만, 그렇죠? 그다음에 88D는 이제 설정 시간 후에 자, 설정 시간 후에 접점이 이렇게 자, 붙는 거죠. 그럼 이 운전 시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타이머 설정 시간은 이제 바로 이만큼이다. 그러니까 T1부터 T3까지가 타이머의 설정 시간이 되겠죠. 여기서 전원 갖다 인가하고서 타이머 여자가 되는 자,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죠? 설정 시간 T초를 잡아내요. 그러니까 T초 후에 자, 얘가 S가 소자되고 그다음에 D가 여자돼서 운전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래서 요게 없어가지고 요 문제는 좀 그래요. 그래서 설정 시간을 표현을 해 줬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감으로 때려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웃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설정 시간을 줬어야 된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자, 정리를 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던지 아니면 이제 타임 차트 상에다가 타이머 설정 시간을 갖다가 자, 표시를 해 주던지 자, 그런 부분은 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금 조건이 빠진 어차피 문제 오류죠. 이거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도 자, 우리가 조금 이제 슬기롭게 자, 대처를 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나눠 가지고 잡아라.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좀 웃기는 문제죠. 그러니까 조건이 좀 빠졌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요게 17번 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7개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때로는 이제 조건이 조금 이제 빈약해서, 물론 얘가 우리가 이제 그 복원을 갖다 시킨 문제이기 때문에 조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이런 이제 뭐 조건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문제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죠. 그래서 타이머 설정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답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와 이제 이 교재에 있는 문제는 복원된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는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갖다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회차에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